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진흥화되면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대여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잠깐 계좌 좀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 아르바이트 계좌 등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개인의 계좌를 범죄에 악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의 법적 책임으로는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입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금전을 송금한 경우 계좌 명의자는 사기죄의 방조범 혹은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대여자가 해당 범죄의 용도를 알면서도 대여한 경우 사기방조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시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처벌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 알바인데 신분증을 요구했다거나 수수료 조건이 과도하게 높았다면 범죄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계좌 대여로 수사받는 경우의 대응 전략으로는 우선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는 사실상 실명 계좌 추적을 통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가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여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를 통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금전 보상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히 잠깐 빌려준 것이라는 인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좌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